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쏟아지는 비를 뚫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하늘에선 천둥 번개도 굉음과 함께 연신 내리칩니다. 어젯밤 10시 14분 기준 서천 서면 부사리엔 1시간에 무려 98mm의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 46분 기준으론 서산 수석동에 시간당 114.9mm의 기록적인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태안과 당진에도 90mm가량의 많은 비가 1시간 사이 집중됐습니다. 얇고 좁은 구름대가 밤사이 충청권을 통과하면서 짧은 시간에 비를 거세게 뿌린 겁니다. 새벽 내내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면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도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한순간 쏟아진 비에 당진에선 차량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고 대전 대덕구에선 나무가 쓰러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새벽 3시 반쯤엔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즉시 당진 초등학교와 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하라는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지난해 큰 비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밤새 마음을 졸였습니다. 비 오면은 여기 지금 동네 분들이 다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먼저 번에도 비 많이 와갖고 무섭더라고요. 문제는 이번 비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내일까지 충청권엔 최대 1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자, 이렇게 날은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빗줄기는 굵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구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앞서 이제 수도권하고 대전 모습 봤는데 그럼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레이더 한번 보면서 오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레이더 모습인데 서해상에서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평택에는 시간당 40mm나 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비구름대가 지금 평택은 잠깐 그쳐 있는 상황인데 두 갈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일단 경기 북부 쪽에 강한 비가 있어서 파주 일대에 시간당 한 20mm 정도 되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방금까지 평택 쪽에 비를 내렸던 비구름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비구름의 중심이 원주 일대까지 좀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서해상에서 계속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 계속 밤에도 비가 올 거고요.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에도 잠시 비가 잦아들었지만 역시나 강한 비구름대가 지금 발생해서 내륙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원주 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CTV를 한번 보시면 이 원주 일대로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 좀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반포대교인데요. 이제 잠수교가 이제 흔히 통제되곤 하죠. 하지만 아직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도 잠수교 아래로 이제 차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비가 더위를 몰아내줘서 고맙긴 한데 또 너무 많이 오면 위험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가 좀 무섭게 확 쏟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오늘 좀 위성을 한번 보면서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성에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 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수증기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이렇게 내륙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건조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두 바람 사이로 지금 비구름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압 배치로 살펴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치 펌프처럼 작용하면서 이 사이에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층 제트입니다. 이 하층 제트를 타고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층 제트가 유입되면 밤사이 폭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층 제트가 들어올 때 낮 상황에는 땅에서부터 난류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난류가 하층 제트가 유입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밤에는 상황이 다른데 이 난류들이 없어지면서 하층 제트가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층 제트가 있는 호우 패턴에서는 야행성 폭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당분간은 이제 비가 더 올 거라고 하던데 그럼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지역은 어딘지도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방금 중계차가 나갔던 지역들에 이제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중부지방에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고 그중에서도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200mm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도 50에서 80mm로 극한 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도 전북 지역은 오늘도 비가 밤사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토요일까지 전국에 계속 이어지는데 이 비구름의 중심이 오늘은 중부지방과 충청에 있다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부지방으로 비구름 중심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지금 비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누적 강수량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우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도로를 덮어버린 토사물을 대형 굴착기가 퍼나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높이 10m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흙더미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비롯해 장비 26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어제 오후 10시쯤 매몰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무게가 180여 톤 이상 되는 40m의 높이 10m 구조물이 차량을 밀어있는 관계로 인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우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경기 오산의 시간당 강수량은 39.5mm였습니다. 붕괴 당시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뒤따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차량 앞부분만 토사에 묻혀 탑승자들은 모두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붕괴 사고에 앞서 어제 오후 4시쯤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센티미터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오산시는 수원 방향 고가도로 2개 차로는 통제했지만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사고에 대비해 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권준입니다.